학문이 상당히 깊습니다. 깊고 어렵고 끝이 없는 것 같고, 물론 모든 학문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파고 파도 끝이 없는 게 이런 형이상학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타로 안에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로 메이저와 마이너를 소주 대우주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튼 그만큼 타로라는 이 학문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점은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너무 방대하고, 상대의 어떤 마음속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질환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보통 찾아가는 곳이 신경정신과, 정신과죠. 정신과. 예전에는 정신과 간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정신과는 멀쩡한 사람도 가서 자기가 한번 그 자기 상황,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그 담당 의사와 함께 자기 얘기를 풀어내면, 그만큼 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정신적인로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은 어쨌든 약을 먹어야 되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범불안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듦을 결국 어떤 걸로 풀어내냐? 약으로서, 그냥 일시적인 약으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처방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던 그 뿌리의 어떤 본질을 알아야 그 위에 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머지의 그 가지에서 만들어진 이런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진 이런 나쁜 거를 다 쳐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지에서 뻗어나온, 그림을 워낙 제가 잘 그려서요. 이게 뿌리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퍼지겠죠. 가지도 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보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게 스트레스가 뭐가 됩니까?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강하게 만들어진 어떤 멘탈의 관계가 약하다 보면 어떤 상대의 말에 충격을 받는다거나, 또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강도가 세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정신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당장 힘드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거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적인 이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게 또 사실이고요.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는 이 기둥 자체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근데 뿌리가 약해지면 기둥 자체가 강해져도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지고, 여기서 뻗어나온 가지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그러면 원 기둥과 뿌리가 있지만, 이 뿌리에서, 기둥에서 만들어진 이런 전체적인 나무 속에서
세월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상대에 의해서 이 흔들림이라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뭡니까? 가지에서 만들어진 생각이겠죠. 그럼 이 가지만 잘라내면 그런 생각은 뭐 금방 없어질 수 있는데, 그건 결국은 정신과 간의 약을 먹으면 없어질 수가 있겠지만, 원래의 본질적인 부분을 차단을 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공부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을 강화시키고 생각의 어떤 틀을 바꿔주는 그런 훈련이라기보다도 그런 깨달음을 딱 깨닫는다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마음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또한 마음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로움,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는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 법 공부를 하면서 또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체험을 할 수 있고, 근데 체험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4년, 4, 5년을 마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머리로만 다 들어오고 뭐 이해를 할지 가슴까지 오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슴으로 딱 와닿으면서 견성의 어떤 그 단계에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절에 가면 이 하얀 소가 나오고 절의 벽면에 보면 신무도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견성 단계를 소로 표현했는데, 이 소를 처음 보는, 소의 꼬리를 처음 보는 단계를 우리는 이제 견성의 초기 단계라고 하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점점 꼬리에서 꼬리가 1단계입니다. 1단계.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꼬리를 처음 발견하는 단계가 견성의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점점 몸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점점 머리까지 가면 견성의 완성 단계로 가는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견성의 어떤 단계를 깨달으면서, 이 견성이라는 게 이런 거고, 참 내가 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타로라는 이 도구는 아주 신비하더라. 파면 팔수록 어렵고 힘들고, 또 파면 팔수록 신비하고 얘기해 줄 게 너무 많고 아주 방대하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한 이 시간에도 타로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타로를 공부를 하실 때 참 또 오래 가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다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쉬운 거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의 단계는 누구나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지면에서 이렇게 출발은 쉽죠. 여기서는.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강도가, 각도가 어떻게 심해지겠죠. 경사도가. 그럼 보통은 사람들이 이 중간 지점을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분들이 50% 될까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비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을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여기가 뭡니까? 중간 단계가 되겠죠. 중간 단계까지는 어쨌든 갈 수는 있지만, 중간 단계, 이 지점부터 정상까지 관계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에 몇 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겨내고 느껴가면서 올라가는 그 구간마다 스스로가 느낌이 바로 있어야 되고, 느낌과 그런 내가 구간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50%, 이 산 정상까지 그 거리는 50% 정도를 도착할 때,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에 어떤 두세 배가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